내가 그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던 내 모습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홀리파이어 레이키를 지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레이키를 안 배우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키 마스터 루시입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다들 보셨나요? 인사이드 아웃 2 너무 재밌어서 이걸 주제로 좀 불안 치유하는 방법이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을 이제 명상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고요. 인사이드 아웃 2 보면서 느낀 게 정말 마음 공부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잘 표현한 영화인데다 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보셨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화를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어른들이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우리 내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의 좋은 면만 취하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나쁜 모습, 안 좋은 모습들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다는 것. 내가 원치 않는 내 모습이라도 내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로 인정하고 품고 함께 갔을 때 그렇게 이제 함께 협력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나의 자아들 회사로 비유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제 내 안에 100명의 사원들이 있어요. 다 또 다른 나들이에요. 그 중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직원들, 유능하고 똑똑하고 성실한 직원들만 나의 자랑스러운 직원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지닌 직원들은 다 마음에 안 드니까 해고하고 싶지만 해고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직원들은 내가 안 보이는, 내 눈에 잘 안 띄는 구석에 이렇게 몰아 넣어놓고 너네는 존재 자체가 부끄러우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우니까 나오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라고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핍박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회사가 잘 굴러갈까요? 이렇게 핍박받은 직원들이 얼마나 분노가 쌓였고 또 얼마나 서러울까요? 나에 대한 감정이 많이 상해 있겠죠. 여러분도 상사가 대놓고 나한테 차별하고 다른 직원이랑 그렇게 이제 핍박하고 무시하고 막 이랬으면은 당연히 그 상사에 대한 감정이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내가 하자고 하는 것마다 다 반대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억지로 시켜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의 생산성도 떨어질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우리를 막 무시하고 홀대하더니 자기 필요할 때만 이렇게 우리한테 일을 시키네? 이러면서 더 반감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내가 100%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 100명이 전부 다 이렇게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같이 으쌰으쌰 이러면은 내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성취를 하고 내 삶이 더 편안하게 쉽게 흘러갈 텐데 내 내면에서 자꾸 이런 분열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하나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무기력이 생길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 기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홀대했던 직원들과 화해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다시 잘 지내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말을 잘 따라주게 되고 그러면은 회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100%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쉽게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이거 뭐 하나 하는 것만 해도 너무 막 힘들고 무기력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직원들과 화해하게 되면은 뭐 하나 할 때마다 이제 항상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예전엔 힘들었는데 이번엔 너무 쉽게 되네?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인생 목적까지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내 부분을 나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제 같이 잘 지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에고의 생각입니다. 에고는 판단하고 분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에고는 뭔가 새로운 것을 인식하면은 바로 이제 꼬리표를 붙이죠. 이건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른 것. 이거는 이렇게 하면 사랑받는 거, 이렇게 하면은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거,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내고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고를 우리가 내려놨을 때, 내 가슴 속에 거하는 신성한 사랑으로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판단이나 분별 없이 그 자체로 그냥 이게 좋다 나쁘다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에고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에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생을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에고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생산성을 발휘해야 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뭔가 협력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에고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좋지만, 이렇게 에고가 너무 과도해지면은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내 부분까지 안 좋아, 이건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치유를 하면은 우리가 에고와도 잘 지낼 수 있게 되고, 나의 말을 잘 듣는 직원처럼 에고를 활용하면서 내 신성을 이루는 목적으로 에고와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고를 내려놓기 위해서 신성한 사랑을 만나야 하는데요. 이 신성한 사랑은 바로 우리 가슴에 항상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신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잊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하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상식이 없나? 왜 이렇게 안 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나요? 아마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사실 그러한 모습들은 내가 나한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남을 볼 때 그게 거슬려요. 나라면 절대 저렇게 안 할 텐데. 근데 사실 내가 절대 저렇게 안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이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왜 나만 안 되지? 도대체 나란 존재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이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이 열리고 신성한 사랑이 이렇게 가슴에서 흘러나오면 연민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연민이 생기면 아휴 오죽했으면 저런 미친 짓까지 했을까? 저런 이상한 짓까지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됐을까? 라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민은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유,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은 남들은 이렇게 쉽게 하는 건데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 됐을까? 내가 얼마나 그때 상처를 받았으면 이런 것도 못하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저도 받아들이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때 도움이 됐던 게 나의 그런 싫어하는 모습,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조차도 사실은 그 모습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2 보시면은 불안이 캐릭터가 나오죠. 불안이 캐릭터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라일리를 계속 극한으로 몰고 가요. 지금 너 이렇게 학기 제대로 안 하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친구도 아무도 없고 외톨이 되고 버림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학기 잘해서 감독 눈에 들어야 해. 막 이렇게 몰고 가죠. 그러니까 사실 불안이가 라일리가 주인공이거든요. 라일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불안하게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라일리에게 충족시켜 주려고 그렇게 불안으로 막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죠. 라일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라일리가 그런 불확실하고 두려운 미래가 이렇게 현실이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안정된 삶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물론 불안이의 사랑은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만 행복할 수 있어, 안정될 수 있어 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기반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자기 믿음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이제 라일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정정화 명상을 하다가 이러한 저의 불안한 감정체, 불안이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불안이가 있었어요. 미래에 대해서 남들은 이거 이렇게 다 하는데 너는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잖아, 이거 놓치고 있잖아, 이거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이러면서 몰아세우고
그리고 몰아세우니까 당연히 무기력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하기 싫죠. 그러니까 또 안 하고 있는 나를 또 한심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나와 달리 너무 쉽게 막 그 일들이 착착착 막 다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워하고 나와 비교하면서 질투도 나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레이키 명상을 하는데 홀리파이어 레이키를 이제 통해서 그 불안한 감정체가 이렇게 덩어리처럼 들어 올려져가지고 떠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저와 일부가 되어 있던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가 빛으로 들어 올려지면서 그게 빠져나가는데 진짜 저의 뭔가 일부와 헤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진짜 눈물이 엄청 나고, 그때 제가 비행기 안이었는데 만약에 비행기 안이 아니었으면 진짜 엄청 크게 소리 내서 울었을 거예요. 소리는 내진 않았지만 어쨌든 많이 흐느끼면서 슬픔을 느껴주었습니다. 그 감정체가 이제 저한테 떠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나 없이도 너는 레이키의 가이드를 받아서 잘 해나갈 수 있잖아. 너가 잘 되길 바랬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너를 몰아세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방식이 너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레이키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안심하고 너를 떠날 수 있어서 기뻐. 앞으로 너의 모든 삶을 축복해. 라고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뭔가 마음 정리를 이미 한 연인한테 따뜻한 이별 통보를 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막 하고 싶고. 그래도 이제 이 감정체가 저한테 떠나는 게, 이 불안이가 저를 떠나는 게 불안이와 저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레이키를 보내주면서 사랑으로 계속 축복을 해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불안해하고 질투하고 자꾸 나 자신을 몰아세우면서도 또 무기력하고 수치스러운 무기력한 그런 제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사실 그렇게 불안이 있는 제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이 불안을 없애고 싶고 치유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미워했었죠. 미워했었는데 사실은 저의 불안이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저를 몰아붙이고 막 잔소리하고 애쓰고 노력해줬던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몰아세우는 사람도 되게 힘든 거 아시죠? 계속 체크하고 잔소리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사실 불안이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평생 제 삶에서 너 이거 해야 해, 저거 해야 해,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너무 불안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이 입장에서는 제가 남보다 뒤처지는 것, 제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할 거고 버림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게 불안이는 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루시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몰아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불안이 덕분에 제가 성취할 수 있었던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불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제가 더 높은 영적 경로로 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면은 직관을 쓰는 걸 자꾸 막거든요. 에고를 자꾸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이가 저를 떠날 시기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불안이한테 이렇게 너가 나를 사랑해줬는데 내가 그런 너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미워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레이키를 이제 보내주면서 작별의식을 잘 치렀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불안이도 많이 희생을 한 거잖아요. 불안이도 자기의 원래 인생 목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몰아붙이느라고 막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더 높은 차원으로 가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줬죠. 그 후로는 제가 일할 때 불안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이제 불안의 기반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해야지 이런 이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남을 돕기 위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도 라일리를 보면은 라일리가 이제 불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인 후에 기쁨이를 불러서 기쁨으로 너무 즐겁게 하키 경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기쁨으로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을 받아들이고 나면. 네, 물론 불안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올라와도 그런 제 모습을 예전처럼 막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냥 감싸서 풀어주고 그렇게 해소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도 사실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 마음에 있는 불안뿐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도 이런 이제 불안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있으면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엄하게 혼을 내고 막 이 기준을 달성하도록 자꾸 요구하고 몰아붙이고 하겠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이런 이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버림받을 거야,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자식한테도 그대로 투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도 절대로 남들한테 미움받거나 버림받으면 안 돼. 내가 버림받는 것도 너무 두려운 일이지만 내 자식이 버림받는 건 더 두려운 일이야. 차라리 남들한테 그렇게 한 소리 듣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내가 한 소리 하는 게 낫지. 내가 고쳐주는 게 낫지. 사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제 자식한테 자꾸 몰아붙이고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했던 거죠. 사실은 그게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도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밖에 줄 줄 몰랐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보면은 좀 안쓰러운 연민의 마음이 들어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사셨던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했던 것도 그분들 입장에선 사랑이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 내가 치유하고 싶은 것들을 감싸주면 너무 쉽고 빠르게 감정들을 풀어주고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키를 하면서도 제가 고객의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사랑으로, 신성한 이 빛으로 그 부분을 감싸주는 방식으로 치유를 합니다. 그럴 때 가이드들, 상승 마스터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는 너의 슬픔까지도 사랑해. 우리는 너의 불안까지도 사랑해. 우리는 너의 아픔까지도 사랑해. 이렇게요. 그러면 과거의 슬픔, 아픔들이 너무 아름답게 반짝이는 영롱한 그런 구슬이 되면서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고객들이 사실은 그렇게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이 지금의 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것이었고 지금의 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 경험을 그냥 싫어하고 미워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좀 더 그 경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 이제 조이가 그런 라일리의 수치스럽고 불행하고 막 그런 순간들을 이런 경험은 나는 갖고 싶지 않아 하면서 라일리의 자아를 만드는데 빼버리죠. 그치만 사실은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라일리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다시 라일리에 이렇게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는 오직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싶어서 안 보이는 곳에 처박아 둔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그 인사이드 아웃 2처럼 산사태가 되어서 내가 쌓아놓은 버렸던 것들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면은 이것들이 해체가 되면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내가 그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던 내 모습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홀리파이어 레이키를 지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레이키를 안 배우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치유하고 싶은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나의 수치심, 죄책감, 슬픔, 분노,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아니면 나의 고민,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눈을 감고 몇 번의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손은 이렇게 가슴 앞에서 합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의 의식을 가슴으로 가져옵니다. 가슴을 느껴보시고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내가 짊어지고 있던 부담, 생각, 고민, 걱정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가슴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머리에 불을 끄고 사무실 문을 닫고 내 가슴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서 지하에 있는 조용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안정된 곳입니다. 이제 내 가슴 속 빛을 찾아봅니다. 빛이 새어나는 작은 상자가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너무나도 눈부신 순수한 순도 100%의 밝은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빛이 밝아서 그 광채에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 빛은 예배당 전체를 밝히고 나의 몸 전체로 흘러갑니다. 바로 이 빛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인간 본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성 현존의 빛으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빛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그 빛이 당신이 치유하고 싶은 문제나 감정, 이슈, 사람, 어떤 것이든 감싸 안는다고 상상합니다. 그저 빛이 그 전체를 앞, 뒤, 양, 옆으로 감싸 안는 걸 상상하세요. 우리는 빛이 현존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상상하면 빛이 만들어집니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빛이 계속 흐르게 하세요. 그러면 빛이 알아서 그것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다음의 문장을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나의 불안을 빛으로 감싸고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수치심을 빛으로 감싸고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빛으로 감싸고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빛으로 감싸고 나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확언을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빛을 받으세요. 이제 몇 번의 깊은 숨을 쉬고 의식을 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떠서 돌아오세요. 너무 저는 아름다운 사랑이 이렇게 바다처럼 넘실넘실 거리면서 여러분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봐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구나, 우리가 다 하나의 존재구나 라는 의식이 들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스스로 사랑으로 나의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품어주면서 나 자신으로, 여러분의 인간 본성인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다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